두뇌는 일단 완전히 성장한 뒤에는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두뇌에 있는 뉴런의 숫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20세기 전반에 걸친 학계의 정설이었다. 시냅스를 얼마든지 재배열할 수는 있으나 뉴런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어떤 행위는 뇌세포의 감소를 촉진하기도 한다. 술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파괴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겁을 주던 생물선생의 엄포처럼 말이다. 그런데 생물선생의 말은 틀렸다. 뇌세포는 분명 재생한다. 그것도 수천 개씩 다시 생겨난다. 과학자들은 최근 들어 뇌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영상기구를 사용해서야 뇌세포가 재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98년에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며 시즌3를 열어가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네, 영향 있는 부플런서 채널 만들기 5번째 책입니다. 운동하시는 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신다면 정말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잘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벅찬데 운동이 웬 말이냐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어떨 때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목욕하고 나서 그리고 청소하고 나서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기 전에는 정말 미루고 또 미루고 싶고 하는 동안에는 또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하고 나서는 뭐랄까 몸이든 환경이든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해 있기 때문인지 이런 걸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그런가? 혹은 뭉친 근육이 좀 풀려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엔돌핀이 돌아서 그런 거라고 약간 짐작만 할 뿐이죠. 이 책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점은 단순히 운동이 몸에 이롭다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심장과 폐 기능이 개선되는 건 그냥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진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책은 운동과 뇌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 최초의 결과물인데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 300회 특집에서도 나왔다고 해요. 이 책을 쓴 존 레이티 교수는 다양한 실험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과 뇌의 놀라운 메커니즘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요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맨 첫 장에는 미국의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이렇게 사례로 들고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본 한 체육 선생님이 각성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나는 체육교사인데 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아침에 체육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몸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이제 다른 수업들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런 수업을 받는데도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더라라는 그런 엄청난 사례를 발견을 하면서 그 사례에 너무 흥미를 느낀 이 교수가 그 실험 사례들을 꼼꼼하게 또 분석해보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몸에 운동을 하는 것이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기능
에도 뭐 학습력을 높여준다거나 이후에 소개될 뭐 우울증 치료를 해주는 데라든지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고는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그리고 운동하는 여성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 그러니까 50%나 낮아진다는 사례, 그리고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런 연구 결과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효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10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경험에 기초한 자료들을 근거로 운동이 몸의 건강을 넘어서 뇌 건강, 즉 인간의 학습 능력과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원래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울증과 같이 어떤 현대인의 병, 뭐 문명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질환이 결국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가 가만히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뭐 넛지 파이널 에디션이라든지 자수성가 청년 님이 쓴 역행자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뇌는 늘 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점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인데 이것을 거슬러서 선택을 하거나 습관을 만들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뇌를 우리의 습관을 길들이고 뇌를 속여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운동하시는 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운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주 5일 되도록이면 하루 30분 이상 숨이 좀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숨이 차다는 건 이제 좀 빨리 걷기나 뭐 달리기 같은 경우에 좀 숨이 뭐 이 정도 찰 정도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어떤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뭐 걷기 이나 뭐 달리기, 수영,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운동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시작하지는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나 몸에 무리를 줄 만큼 힘들어지면 하기 싫다고 여기고 그걸 스트레스로 또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효과가 미미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아예 해본 적이 없거나 나는 운동하고 답 쌓았어 뭐 이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장 좋지만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고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뭐 숨쉬기 운동 3분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출발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아예 그냥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는 물론이고 내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도 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참 많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보통 혈액 내에 몇 분 동안만 머물러 있지만 전력 질주를 한 뒤에 늘어난 성장 호르몬 수치는 거의 4시간까지 유지된다.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수출의 균형을 바로잡고 모든 성장 인자들의 생성을 늘려준다. 그 중에서도 활동과 연료와 학습에 모두 관련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핵에 들어가서 뉴런의 성장 기전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고 말이죠. 굉장히 흥미롭죠. 그냥 있을 때보다 그냥 보통은 성장 호르몬이 몇 분 정도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데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성장 호르몬이 4시간, 그러니까
가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운동의 효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을 하나둘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전에 하던 운동이 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평일 매일 아침마다 새벽 수영을 하는데요. 그냥 약간 의지력 테스트처럼 하자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가기 전에는 막 꾸물꾸물 오늘은 하루 쉴까 말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꾸역꾸역 가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운동을 하고 나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능률이 효과가 확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그 운동의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침 산책이나 저녁에 걷기 운동 혹은 달리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경정신과 건강 전문가인 존 레이티 교수와 과학 잡지 포퓰러 사이언스와 레저 전문 잡지도 있대요. 아웃사이드라는 레저 전문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헤이거먼이 이제 공동으로 저술해서 출간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존 레이티 교수의 지분이 더 많겠죠. 존 레이티 교수는 이 책 운동하시는 뇌를 비롯해서 후속작인 맨발로 뛰는 뇌, 주의 산만, 1.4kg의 사용법까지 뇌 사용법에 관한 어떤 혁신적인 책을 많이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펴낸 뒤에 5년 뒤인 2014년에 맨발로 뛰는 뇌를 펴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의외로 이 책 전작에 비해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후속작인 맨발로 뛰는 뇌에는 인간의 삶은 야생의 조건을 회복할 때 비로소 제대로 돌아간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하시는 뇌보다 더 어쨌든 진척된 그런 최신 연구 결과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후속작도 읽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